2018년 튀르키예는 자국 전차를 거의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알타이라는 이름에 자기 손으로 설계한 첫 주력 전차였습니다. 그런데 양산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빠진 부품은 단 하나, 엔진이었어요. 독일이 수출을 막았습니다. 시리아 작전을 둘러싼 갈등 끝에 내려진 조치였습니다. 1500마력짜리 독일제 엔진 하나가 오지 않아서 전차 한 대가 통째로 멈춰섰습니다. 설계도 자기 것, 공장도 자기 것, 이름도 자기 나라 말이었는데 말이죠. 전차를 완성하는 마지막 결제가 다른 나라 수도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8년 뒤 폴란드가 정확히 그 함정 앞에 섰습니다. 1000대짜리 전차 계약을 들고서 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두 번의 순간을 따라가 볼게요. 전차의 심장을 남에게 맡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준 앙카라의 순간, 그리고 그 심장을 바꿔 끼운 바르샤바의 순간입니다. 2022년 폴란드는 자기 기갑 전력의 상당 부분을 국경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소련제 T-72 계열과 자국이 개량한 PT-91 트바르디를 합쳐 310대가 넘는 전차가 우크라이나로 갔습니다. 명분은 분명했지만 그만큼 자기 자리에 구멍이 생겼죠.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입니다. 전차 300대가 빠진 상태로 겨울을 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로 폴란드가 국방에 쓰는 돈은 계속 올라갑니다. 2026년 국방 예산은 국내 총 생산의 4.8%로 잡혔어요. 나토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상비 병력도 16만 명을 넘겼습니다. 돈과 사람은 늘렸는데 정작 손에 쥘 장비가 부족했죠. 그래서 폴란드가 시장에 요구한 조건은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굴러가고 있는 생산 라인, 그게 조건이었죠. 유럽 최대의 전차 제조국은 독일이었습니다. 다만 당시 유럽의 전차 생산 라인은 오랜 군축을 지나며 속도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주문을 넣어도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2022년 7월 기본협정, 8월 1차 실행계약 180대. 협상을 마무리하고 곧 서명합니다. 지금이라도 서명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그디니아 항에 첫 배가 들어옵니다. K2 10대와 K9A1 자주포 24문이 내렸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지 넉 달 만이었습니다. 납기는 성능표에 적히지 않는 항목이죠. 하지만 전쟁이 벌어진 옆 나라를 둔 정부에게는 그게 첫 번째 성능이었습니다. 기본 협정에 적힌 숫자는 1000대였습니다. 1차 물량 180대는 2025년 11월에 마지막 차량까지 인도가 끝났습니다. 1차 실행 계약은 사실상 전차 본체만이었습니다. 180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인도입니다. 2025년 8월에는 2차 실행 계약이 이어졌습니다. 65억 달러, 우리 돈 약 9조 원. 여기서 숫자를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이 금액은 전차 180대의 값이 아니에요. K2 116대와 폴란드형 64대, 여기에 군함과 개척, 교량 같은 계열 차량 81대가 함께 들어갑니다. 정비와 교육, 탄약까지 묶은 값입니다. 2031년까지 261대, 그게 2차 계약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원한 건 전차 자체가 아니었죠. 2026년 4월, 현대 로템과 폴란드 국영기업 부마르 와벤디가 현지 생산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그것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방산업계도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폴란드형 K2 64대 가운데 61대를 폴란드 공장에서 최종 조립하는 조건입니다. 앞에 3대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사양 변경 시험을 거칩니다. 전후방 카메라와 관성 항법 장치는 폴란드상이 들어가요. 양산 목표 시점은 2028년 1분기입니다. 현지 생산은 조립만 뜻하지 않습니다. 부품을 대고, 고치고, 다시 만들어내는 일까지 그 나라 안에서 돌아간다는 뜻이죠. 전차를 사오는 나라에서 전차를 만드는 나라로 올라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만드는 것과 파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남의 설계로 만든 물건을 제3국에 팔려면 원설계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부품에도 각각 주인이 있죠. 여기서 걸리는 부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엔진과 변속기를 하나로 묶은 덩어리, 파워팩입니다. K2의 초기 양산분에는 독일제 파워팩이 들어갔습니다. 엔진은 MTU, 변속기는 랭크, 둘 다 이 분야에서 손꼽히는 회사죠. 문제는 성능이 아니라 조건이었습니다. 독일제 부품이 들어간 무기를 다른 나라에 팔려면 독일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독일이 반대하는 나라에는 팔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전차는 내 공장에서 나오는데 그 전차를 누구에게 파는지는 내가 정하지 못합니다. 튀르키예가 겪은 일이 정확히 그것이었습니다. 전차는 완성됐는데 엔진을 주는 쪽이 정치적 판단으로 손을 놔버린 겁니다.
자기 나라 이름을 붙인 전차가 남의 나라 결제에 묶여 있었던 거죠. 결국 튀르키예는 양산형 알타이에 대한민국이 만든 엔진과 변속기를 얹었습니다. 정말 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긴밀하게 논의합니다. 큰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됐으니까요. 2026년부터 인도가 시작되고 연간 96대까지 생산을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튀르키예도 장기적으로는 자국산 엔진으로 갈아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파워팩을 쓰는 건 양산을 시작하기 위한 선택이죠. 그래도 사실 하나는 남습니다. 독일이 막은 자리를 대한민국이 채웠다는 것.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이 심장을 갖고 있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가장 오래 넘어졌습니다. 국산 변속기 개발이 시작된 건 2005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창원의 방산기업이 함께 붙었습니다. 2009년에는 개발시험 성능 시연회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런데 실제 전차에 올리는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엔진이 과열될 때 보호장치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고 변속기 쪽에서는 냉각팬이 충분히 돌지 않았습니다. 2012년 3월 최종 시험에서 국산 파워팩은 여러 항목에서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4월 결정이 내려지죠. 초도 생산분 100대에는 독일제 파워팩을 수입해서 달기로요. 자기 나라 전차의 심장을 자기가 못 만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군이 요구한 조건은 이랬습니다. 9,600km를 고장 없이 달릴 것. 2차 양산을 앞두고 내구도 시험을 6번 치렀는데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멀리 간 시험은 7,110km에서 멈췄습니다. 목표까지 2,500km를 남겨둔 자리였죠. 전차 변속기는 65톤짜리 강철 덩어리를 1,500마력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그도 포장도로가 아니라 진창과 경사에서 몇 시간이고 말입니다. 2017년 11월 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그마저 넘지 못했고 2018년에 국산 변속기는 그 사업에서 빠졌어요. 당시 기사 제목에는 실패라는 단어가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9년 K2는 국산 엔진에 독일제 변속기를 붙인 형태로 양산에 들어갑니다. 절반짜리 신장이었죠. 2차 양산도 3차 양산도 같은 구성이었습니다. 남은 절반, 그러니까 변속기가 마지막 숙제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변속기를 만들던 창원의 회사는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온 게 EST-15K예요. 65톤급 차체에서 1500마력에서 1700마력까지 받아내는 설계입니다. 전진 6단, 후진 3단, 전차 변속기로는 세계에서 처음 나온 단수 구성이에요. 후진 단수가 왜 중요한지는 전차병들이 압니다. 능선 뒤로 빠지는 속도가 곧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변속기만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변속을 제어하는 장치와 정유압 조향 장치, 유체 감속기와 브레이크까지 국산으로 바꿨죠. 엔진은 1500마력입니다.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죠. 그런데 이 국산 변속기가 어디서 먼저 검증됐는지가 흥미롭습니다. 우리 전차가 아니라 튀르키예 알타이였어요. 수출용으로 먼저 나가서 남의 나라 산악과 사막에서 굴렀습니다. 하루 200km씩 야지를 달리는 내구도 시험을 8개월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 자료가 쌓인 뒤 2024년 10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결정을 내립니다. K2 4차 양산분에 국산 엔진과 국산 변속기를 함께 얹기로 한 거죠. 다만 이 결정도 완벽한 합격증은 아니었습니다. 내구도 검사에서 306시간 만에 결함이 나와 국방 규격 기준인 320시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업체가 내놓은 추가 품질 보증 대책과 관련 기관 의견을 함께 따져서 내린 판단이었죠. 2028년까지 우리 군에 들어오는 4차 양산분 150대가 그 대상입니다. 개발에 착수한 지 20년 만이었습니다. 폴란드로 가는 전차에도 같은 변화가 왔습니다. 2026년 1월 엔진을 만드는 국내 기업이 폴란드향 K2 엔진 116대를 공급하는 2차 계약을 맺었어요. 2022년 1차 계약에 이은 두 번째였습니다. 초기 물량의 독일제 엔진이 들어갔던 자리를 우리 엔진이 채운 겁니다. 숫자로만 보면 부품 계약 한 건이에요. 하지만 이 계약이 바꾼 건 부품이 아니라 권한이었습니다. 폴란드 공장에서 나오는 전차에 독일제 심장이 없다면 그 전차를 어디에 팔지를 독일이 정하지 않습니다. 수출 계약서에서 다른 나라의 서명란이 사라진다는 뜻이죠. 이 변화는 우리 쪽 공장에도 숫자로 남습니다. 전차가 나갈수록 엔진 주문이 같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엔진을 만드는 회사는 1170억 원을 들여 전용 엔진 공장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올해 1월 흡수합병을 거쳐 지금은 HD 건설기계입니다. 그리고 같은 엔진이 튀르키예 알타이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만든 심장이 서로 다른 두 나라의 국산 전차를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8년 전 앙카라에서 벌어진 일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그림이에요. 그때는 엔진을 못 구해 전차가 멈췄고 지금은 엔진을 대는 쪽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정확히 그 지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2026년 6월 폴란드 경제 매체가 하원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공장을 지어놨는데 자국 물량만으로는 라인을 계속 돌릴 수 없다는 계산이죠. 폴란드 정부는 정부 간 계약 방식으로 이 전차를 수출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통과된 건 아직 아닙니다. 준비 단계입니다. 관심을 보인 나라도 나왔습니다. 지난 5월 아르메니아 국방장관이 바르샤바를 찾아 폴란드형 K2의 구매 의사를 전했어요. 물론 계약까지 간 건 아닙니다. 의사를 전달한 단계입니다. 그래도 구조는 분명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설계하고 폴란드가 만들고 제3국이 사가는 그림입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2026년 6월에도 1000대 도입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다시 확인했죠. 3차 계약도 210대 규모로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아직 협상 중인 단계입니다. 유럽의 전차 시장은 오랫동안 독일 레오파르트의 무대였습니다. 폴란드도 지금 레오파르트를 함께 운용합니다. 다만 새로 짓는 공장과 앞으로 그 공장에서 나올 전차의 심장은 다른 나라 것이 됐어요. 여기서 과장하지 않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란드로 나가는 K2 엔진은 우리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계약서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변속기는 아직 한 조각이 남아있어요. 국산 변속기가 들어가기로 결정된 건 우리 군이 받는 4차 양산분부터입니다. 수출 물량에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계약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한 칸을 남겨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지나온 자리를 한번 돌아볼게요. 2012년 우리 기술을 두고 신문에 붙은 단어는 실패였습니다. 9,600km를 달려야 하는 시험에서 7,110km에 멈춰선 부품이었으니까요. 그 부품이 지금은 튀르키예 국산 전차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독일이 엔진을 끊었을 때 튀르키예가 찾아간 곳이 대한민국이었고 폴란드가 독일의 허가에서 벗어나려 할 때 고른 것도 우리 엔진이었습니다. 엔진을 무기로 쓴 쪽은 그 자리를 잃었고 20년을 낙제하던 쪽이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무기를 파는 일과 그 무기를 만들 권리를 파는 일은 남는 것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계약이 끝나면 끝나죠. 뒤의 것은 다음 계약에 앉을 자격이 되고요. 9,600km를 못 채우고 멈춰섰던 부품 하나가 지금은 유럽 공장의 조건이 됐습니다. 전차 한 대를 팔 때마다 남의 나라에 물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그 질문을 받는 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선 도달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